일부 늦게 시작한 사람들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멘탈 지침서입니다. 오늘은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투자를 언제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돈이 좀 더 모이면? 대출 조금 갚고 나서? 5년 뒤쯤? 10년 뒤쯤? 아니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바뀌실 겁니다. 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10년, 20년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구나.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이야기입니다. 피터 린치는 실제로 월가에서 13년 동안 펀드를 660배 키운 미친 실적의 투자자입니다. 그가 평생 투자하면서 내린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언제 투자하느냐가 전부다. 자, 상상해 볼게요. 똑같이 월 50만 원을 투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25살부터 시작해서 65살까지 40년 동안, B는 45살부터 시작해서 65살까지 20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연 8% 수익률만 잡아도 A와 B의 결과는 수억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A가 중간에 10년을 쉬어도 B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돈을 오래 굴린 사람이 많이 번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산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아, 지금은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서 투자 못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할게.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여유는 절대 먼저 안 옵니다. 인생에서 이번 달은 돈 쓸 데가 없네 하는 달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고 있거나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들 때 가능한 한 빨리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라. 당신이 투자를 미루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전체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카페에서 6,000원, 7,000원 쓰면서 그냥 한 잔 정도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20년 뒤에 나에게 줄 수 있는 몇십,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날리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첫 메시지는 이겁니다. 투자는 돈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떼어두고 나머지로 사는 거다. 자, 그럼 질문 바꿔볼게요. 언제부터 투자할까? 가 아니라 이번 달부터 얼마를 자동이체로 떼어놓을까? 이 생각으로 바꿔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2부 예금, 집, 채권, 주식 뭐가 답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투자 수단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금, 적금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죠? 안전합니다. 원금 거의 안 날아갑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비상금, 단기 자금, 목돈 만들기 이런 용도로는 최고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가는 3%, 4%씩 오르고 있는데 예금 이자는 2%대다? 숫자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 구매력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은 돈을 잠깐 세워두는 주차장일 뿐 영원히 묻어둘 땅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집품 투자. 우표, 골동품, 그림, 피규어, 한정판 스니커즈. SNS에서는 이런 걸로 대박난 사람 이야기 많이 보이죠? 근데 피터 린치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건 취미지 인생 자산 전략이 아니다. 보관도 어렵고 가격 평가도 애매하고 유동성도 떨어집니다. 언젠가 비싸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인생의 노후를 걸기에는 너무 위험한 게임이에요. 세 번째, 주택, 아파트 같은 부동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애 최고의 투자는 바로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집은 우리가 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보유하는 아주 독특한 투자죠. 그리고 무엇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내 돈 1억과 대출 4억으로 샀다고 해볼게요. 집값이 10억이 되면 전체로는 2배 올랐지만 내 자본 기준으로는 5배가 난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 사람들을 순식간에 계층 이동시키던 메커니즘이죠. 네 번째, 채권입니다. 국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구조죠. 예금보다 조금 더 주고 주식보다는 덜 출렁이는 중간 단계의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목돈이 있는 부자들이 큰 욕심 없이 안정적인 이자만 받을래 할 때 많이 쓰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채권의 장기 수익률은 주식보다 항상 낮았다는 점입니다. 채권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입장, 주식은 아예 그 회사를 내 일부로 사들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진짜 부자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일까요? 빌려주는 사람일까요? 답은 너무 명확하죠. 성장하는 자산의 주인이 된 사람이 결국 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5번째,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주식입니다.
언제부턴가 주식이 동학개미의 전쟁터, 코인 다음으로 위험한 곳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은 자동차처럼 망가지지도 않고 집처럼 잔디를 깎을 필요도 없으며 채권처럼 이자가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최고의 자산이다. 문제는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 들어가면서 장기 투자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막상 주가가 20%만 빠져도 마음이 와장창 깨지죠. 뉴스 한 줄에 공포에 질리고 카팩을 몇 개에 흔들리고 남들이 이거 뜬다 하면 뒤늦게 올라타고 조금만 오르면 이 정도면 먹었지 하고 팔아버립니다. 이러니 주식이 도박처럼 느껴질 수밖에요. 오늘 영상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우리가 도박처럼 하고 있을 뿐이다. 예금, 집, 채권, 주식.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쓰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감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3부 12배 수익, 위기 때 부자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바로 12배 수익, 12백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년 정도 들고 있으면 주가가 10배, 12배 오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와, 그런 게 말이 돼? 싶은 숫자들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나이키, 존슨앤존슨 이런 글로벌 기업들. 이 기업들이 한 번도 크게 빠지지 않고 직선처럼 오른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위기가 올 때마다 30%, 40%, 심지어 50%씩 폭락한 적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나이키. 한때 실적 부진과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주가가 푹 꺼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팔고 보자. 근데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은 숫자를 봤습니다. 매출이 장기적으로 늘고 있는지, 이익이 회복될 조짐이 있는지, 주문이 다시 살아나는지, 전 세계에서 점포와 브랜드 파워가 강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이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기 걸린 거다. 그 시기에 나이키를 담아두고 10년을 견뎌낸 투자자들은 결국 주가가 10배, 12배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12백어 12배 수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가? 아니면 시장에 오래 남아있으려고 하는가? 주식시장의 역사 데이터를 보면 장기 수익의 대부분이 극히 일부의 결정적인 상승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 며칠, 몇 주를 놓치면 20년 투자에도 수익률이 확 깎여버립니다. 문제는 그 며칠이 언제인지를 그 누구도 미리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장을 떠나 있는 게 진짜 위험이다. 자, 그럼 질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1.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한다. 2. 내가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한다. 3. 위기에도 계획을 지킨다. 4.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직접 공부해서 직접 이해한 기업에 투자하라. 친구의 추천, 카카오톡 단톡방, TV 전문가, 증권사 리포트. 이 모든 건 참고용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직접 매장을 가보고 제품을 써보고 재무제표를 열어보고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고 부채는 감당 가능한지 배당은 잘 주는지 경쟁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본 뒤 그래, 이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거야. 이 확신이 생겼을 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15개 정도의 회사를 사서 그 중에서 2-3개만 제대로 터져도 나머지 평범한 종목들과 실패한 종목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인생에서 몇 번의 3폴드, 몇 번의 10백어만 잡아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 달부터 자동이체로 소액 투자 시작하기. 내가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 하나 골라서 재무제표 한번 열어보기. 떨어질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회사가 망할 이유가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기. 이 3가지만 해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충분히 오래 기다려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투자를 미루던 사람에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투자 계획 혹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